어떤 도형의 이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운동을 하면서 그럼 자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먼저 알아야 될 게 크게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있어요.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근데 그 중에 점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도형의 평행 이동 내지는 함수 그래프의 평행 이동. 자, 평행 이동은 이렇게 두 가지야. 이 평행 이동 다음이 대칭 이동이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 두 가지 중에 점의 평행 이동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이런 겁니다. 단순하게 점은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XY 평면에 여기에 XY라는 점이 있어. 얘를 X 방향으로 A만큼 가고 Y 방향으로 B만큼 간다면 이 점이 좌표가 뭐가 되겠느냐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봐봐. 여기가 X 플러스 A가 되겠죠? 여기는 Y 플러스 B가 되겠지.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됩니다. 점이. 그래서 점은 되게 단순해. 자, X, Y를 X 방향으로 A만큼 가고 Y 방향으로 B만큼 간다면 점의 좌표는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3을 X 방향으로 5만큼 가고 Y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X 방향으로 5만큼 갔으니까 5를 더하면 3이 되고요. 3이 마이너스 6만큼 가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이동된다는 얘기야. 점의 이동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점의 이동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조심해줘야 되는 게 도형의 이동인데 이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원 있죠. 우리 원 배웠잖아.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 있죠. 중심이 0,0이야. 그럼 얘를 x방향으로 2만큼 가고 y방향으로 3만큼 갔을 때 원의 크기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단지는 변하면 없을 거죠. 뭐가 변화가 되겠어? 중심이 변화하겠을 거야. 중심이 0,0에서 어디로 갈까? 2,3으로 가겠죠. 2,3.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은 뭐가 돼? 중심이 2,3이니까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돼 있겠지. 즉 잘 봐. 얘가 x방향으로 2만큼 가고 y방향으로 3만큼 간 거야. x방향으로 2만큼 갔더니 x자리에 뭐가 바뀌었어? 뭘로 바뀌었어? x 빼기 2로 바뀌었어요. y방향으로 3만큼 갔더니 y가 y 빼기 3으로 바뀌었어. 이거야.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 10이라는 원을 x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고 y방향으로 1만큼 갔다 칩시다. 그럼 중심이 뭐가 돼? 이 중심은 0,1이고 얘의 중심은 마이너스 1,2이 중심이겠지. 그치? 이게 중심인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0이 된다고. 그래서 잘 봐요. 모습을. 도형이 x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면 x자리에 뭐가 들어가? x 플러스 2가 들어가요. y방향으로 1만큼 가면 y자리에 y 빼기 1이 들어가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이게 도형의 이동이에요. 그래서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 여기에 이제 f, 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어. 자, 요 표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원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 요식 자체가 x, y에 관한 식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는 0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직선도 마찬가지죠. 직선도 y는 2x-2 이런 거는 y는 fx 이런 꼴이겠지만 2x-y 플러스 마이너스 1은 0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요게 f, x, y에 관한 식이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다 몰았을 때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도형 자체를. 이런 거는 음함수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요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도형을 x방향으로 a만큼 가고 y방향으로 b만큼 갔을 때 어떤 도형으로 바뀌냐라고 하면 요 도형은 x방향으로 a만큼 가고 y방향으로 b만큼 가면 어떤 도형으로 바뀌냐? 여기서 얘기했죠. x자리에 뭐가 들어가? x방향 a만큼 가면 x자리에 뭐가 들어가? x? 에이씨 봐봐. 얘를 x방향으로 2만큼 갔더니 x 빼기 2가 됐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얘를 x방향으로 a만큼 가면 x자리에 뭐가 들어가냐고? x 마이너스 a가 들어간다고. 에이씨 y 마이너스 b 이 도형이 된다고. 예를 들어서 어려움 아니에요. 3x 마이너스 y 이거 했잖아. 3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이라는 이 직선을 x방향으로 3만큼 가고 y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갔어. 그러면 3하고 x자리에 뭐가 들어갈까? x 마이너스 3 빼기 해놓고 y자리에 뭐가 들어가? y 플러스 5 이거야. 그래서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9는 0 이 직선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응? 왜? 정리하면 이 나와. 맞아요?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란 2차 함수가 있어. 얘를 x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방향으로 2만큼 갖다 칩시다. 그럼 y자리에 뭐가 들어가? y 빼기 2가 들어가는 거야. x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야. 이거라고. 이거 정리하면 답이라고. 무슨 말이 있어요? 이게 도형의 평행 이동이야. 이게 원의 속이 나오잖아요. 그럼 왜 이런 식이 되냐? x방향 10만큼 갔을 때 왜 x 빼기 3을 넣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면 좋겠는데 잘 봐. 한번 내가 설명해 볼게. 자, 내가 여기에 xy라는 점이 x방향으로 a만큼 가고 y방향으로 b만큼 가서 요점으로 이동된다고 칩시다. 요점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죠. 얘는 프라임에 관한 식이에요. 얘가 이 곡선이. 그러면은 여기서 x에다가 a를 넣었을 때 x 프라임이고 y에다가 b만큼 갔을 때 y 프라임이 되는 거죠. 점이야. 점이동. 요 점이 여기로 가는 거니까 x방향으로 a만큼 가면 요 점이 되고 y방향으로 b만큼 가면 y가 되는 거야. 점의 이동 이렇게 된다고 해. 점의 이동은. 뭔지 알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도형 자체가 프라임으로 만들어진 도형이잖아요. 프라임으로 만들어진 도형이야. 자, 여기서
x는 x 프라임 마이너스 a고 y는 y 프라임 마이너스 b죠. 이 x가 요 x고 요 y가 요 y라서 그죠?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으면 x 자리에 뭐가 들어가? x 프라임 마이너스 a가 들어가고 y 자리에 y 프라임 마이너스 b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f x 프라임 마이너스 a y 프라임 마이너스 b는 0이면 도형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근데 프라임을 붙인 이유는 얘하고 얘를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지 다 xy 평면 위에 똑같은 곡선이에요. 직선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써버린다고. 즉 결론적으로 이 도형이 x방향으로 a만큼 가고 y방향으로 b만큼 갔을 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x자리에 뭐가 들어가? x 빼기 a, y자리에 y 빼기 b가 들어간다 라는 얘기야. 이해 안 되면 그냥 이걸로 이해하세요. 그냥 알겠어? 도형의 이동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유형 4번까지가 요 평행 이동에 관한 거예요. 평행 이동에 관한 거. 유형 4번까지가. 봅시다. 문제를 하나하나 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1333번 1333번 봐. 자, fxy가 글로 갔다는 얘기는 자, x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예요? 여기 있는데 x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죠? 이 도형이 마이너스 3만큼. y방향으로 1만큼. 그러니까 x자리에 뭐가 들어가? x 플러스. 그렇죠. y자리에 y 빼기 1. 이 도형이 답이야. 답이 3번이라는 얘기. 도형의 이동이 이렇다. 그 다음에 유형 2번 1339번 1339번 봐봐. 직선 3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이 있어. 얘를 x방향으로 1만큼 갔대. y방향으로 n만큼 갔대요. 이렇게 간 도형이 걔하고 일치한대. 일단 보내볼게요. x방향으로 1만큼 가면 x 빼기 1이고 y방향으로 n만큼 갔으니까 y 빼기 n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리해보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n 마이너스 8은 0이란 직선인데 얘가 뭐랑 똑같대? 문제에서 얘가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인 0과 일치한대. 그러면 얘가 되면 되겠죠. 나머지 다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n이 몇입니까? 마이너스 7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어. 그죠? 도형의 이동. 점의 이동이 그렇게 막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제 도형의 이동을 이런 식으로 좀 조심해서 이동시켜라. 이런 거 정도가 나올 것이야. 그 다음에 유형 3번. 이번에 1347번 보면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0이 평행이동 됐을 때 뭐랑 겹칠 수 있겠는가? 자, 원이 막 평행이동해서 겹칠 수 있으려면 뭐가 똑같아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반지름이 같아야 돼.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자, 얘를 아직 반지름의 모양을 모르니까 중심과 반지름의 모양으로 바꿔볼게요. 완전 제곱식으로. 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가 막 평행이동돼서 겹칠 수 있는 거는 반지름이 2인원을 찾아주면 되는 것이죠. 기억은 안 돼요. 니은 되죠. 디귿 리을을 이렇게 바꿔서 반지름이 4인가를 찾아보면 되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찾아보세요. 오늘 평행이동이 이렇고, 그 다음에 유형 4번 포물선의 평행이동. 유형 4번 포물선은 1355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x가 있는데 얘를 y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면 y 마이너스 a는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되는데 얘가 어디를 지난데? 2, 마이너스 4를 지난데 2, 마이너스 x가 2일 때 y가 마이너스 4란 얘기죠. 그럼 집어넣으면 되잖아. x에다 2, y에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럼 지금 풀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유형 4번까지가 이런 평행이동인데, 자, 점의 평행이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점의 평행이동을 갖고 그래프의 평행이동을 얘기할 때 이런 거 좀 조심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평행이동에 대한 있고, 그 다음에 유형 5번부터 대칭이동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대칭이동이 이게 맞네. 실생활까지. 자, 대칭이동부터 이제 볼게요. 대칭이동 유형 5번.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싹 정리해야겠습니다. 먼저 유형 5번에 나와 있는 거고요. 먼저 점의 대칭, 점대칭이 아니라 점의 대칭. 자, 1번 xy라는 점이 x축 대칭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x축 대칭되면 뭐의 부호가 바뀔까요? y의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x축 대칭. 두 번째,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가 바뀌겠죠? x의 부호가 바뀐다. 3번, 원점 대칭하면 다 바뀐다. 그 다음에 네 번째, y는 x 대칭.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잘 봐요. 여기 설명을 드릴게. y는 x가 있어요. 자, 여기에 a, b가 x, y가 있다고 하죠. 그럼 얘는 y는 x 대칭을 하면 길이가 꽤 수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점이 되는 거예요. 요점은 내가 요 두 삼각형이 합동인 삼각형이에요. 그죠? 그러면 합동이니까 지금 요 직각삼각형하고 요 직각삼각형은 지금 같은 놈이죠. 똑같은 크기의 같은 놈이야. 그럼
얘가 x니까 얘가 x겠죠? 얘가 y니까 얘가 y야.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y, x가 되는 거야. 즉 x, y를 y는 x 대칭시켰더니 x, y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위치가 바뀐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정리. 대칭 네 가지.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이렇게 네 가지 먼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 대칭이 이렇잖아. 도형의 대칭도 마찬가지예요. 도형의 대칭도 잘 봐. 도형도 이렇게 쓰면 돼요. f 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는데 얘를 x축 대칭 시키면 뭐가 바뀐다고? y의 뭐가 바뀌는 거잖아. 이렇게 되고요. 똑같이 어떤 도형을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가 바뀌고 이 도형을 원점 대칭시키면 두 개 다 바뀌고 y는 x 대칭시키면 x, y의 위치가 바뀐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똑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봐봐. 요거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5x 플러스 3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 이 직선을 내가 x축 대칭을 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바뀐다고? y의 부호가 바뀌어요. 그러면 5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얘를 y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가 바뀌어? x의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5x 플러스 3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원점 대칭시키면 둘 다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이 0이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곱해서 뭐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y는 x 대칭하면 xy의 위치가 바뀌는 거야.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되면 돼요. 5y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 0 이렇게 되는 거야. 한마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대칭 이동이 점 대칭이 이렇고 도형의 이동이 이렇다 라는 얘기가. 부호가 바뀌는 거야. 대칭 이동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1358번 보면 1358번 자 1358번 봐봐. 점 A가 있어. 상품만 A를 X축 대칭했대. X축 대칭한 게 A'이래요. X 대칭하면 뭐가 바뀌어? Y의 뭐가 바뀌는 거죠? 3, A가 됐어.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있는데 B라는 점이 5,B인데 얘를 어디 대칭시켰대? Y는 X 대칭시켰대. 그게 B'이래. 위치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근데 A'과 B'이 일치한데 같은 점이래. 그럼 점 같은 비교하면 되겠죠. B가 뭐가 돼? A는 마이너스 5. 그럼 이거야. 알겠습니까? 성기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원의 평행이동 직선의 원의 대평행이동 원의 갑자기 됐고 이렇게 그 다음에 유형 5번이 이거죠. 유형 6번 직선의 대칭이동 원의 대칭이동 다 이거죠. 원이든 직선이든 이렇게 평행이동 대칭이동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 하나씩 풀고 갈게요. 자 먼저 원이 유형 6번 1365번 볼게요. 1365번
직선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 더하기 1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대. y축 대칭 이동하면 뭐가 바뀐다고? x제곱 y는 4분의 1 x 더하기 1인데, 자, 이 직선에 수직한데, 우리가 구하는 직선이 이 직선에 수직한데, 자, 그럼 직선과 직선이 수직할 때는 뭘 따지면 된다고 그랬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즉 우리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라는 얘기야.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4 나왔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품만 0을 지나는데 기울기가 지나는 점이 나와있잖아. 그럼 직선의 방식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다시 쓰지만 이거 기울기와 지나는 점 나눴을 때 y-y1은 기울기 x-x1 이렇게 하라 그랬어. 문제 풀 때 다 씁니다. 이게 x1, y1이니까 y-y1은 기울기 x-x1 이거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1365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유형 7번 1368번은 원도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데, 원은 중요한 게 대칭 이동하면 원의 규모는 안 바뀌잖아. 뭐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중심의 좌표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중심의 좌표. 그래서 자, 그게 1368번 1368번 원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5의 제곱은 이건 그냥 하면 되겠구나. y축 대칭. 자, y축 대칭했대. 그럼 뭐가 바뀌어? x의 뭐가 바뀌죠?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5의 제곱은 4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이 원이 있는데 직선이 이동을 한대. 이 원의 넓이를 직선이 이동을 한다. 직선이 이동을 하려면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죠. 어떤 직선이? y는 3x 플러스 k가 이 원의 넓이 이동을 한다는 얘기는 원의 중심 지난다는 얘기죠.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x에다 마이너스 1, y에다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얘기죠. x에다 마이너스 5 집어넣고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k가 딱 나온다는 얘기죠. 실습값 k.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다. 원의 대칭 이동의 활용. 됐고, 저는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그러니까 이제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동시에 하는 거. 그래도 별거 없어요. 볼게요. 1375번. 1375번. 잘 봐. 이제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섞여 있는 거야.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자, 마이너스 5,4가 있어. 얘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대. 원점 대칭 이동은 어떻게 된다고? x, y 부호가 다 바뀐다고 그랬죠. 5, 마이너스 4가 됐어. 얘를 다시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움직이래. 점의 이동이니까 x좌표는 뭐가 될까요? 점이야, 점. 5 플러스 1. 헷갈리지 마. 도형일 때만, 이렇게 도형일 때만 그렇게 바뀌는 건 점은 그대로예요. 5 플러스 a. y 방향으로 그만 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정은 얘가 뭐래? 2,7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2고 얘가 7이라고 하면 AB가 나온다는 얘기죠. 평행이동 대칭이동 섞였으면 이렇게 이런 거야. 이거밖에 없어. 여기 직선도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예를 들어서 직선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그냥 내가 자 1380번 볼게요. 1380번. 직선도 막 섞일 수 있는데 아 맞아 이런 거 알았어. 이거 없네. 뭐 1481번 같은 거 아니다. 그냥 내가 문제를 합시다. 자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 얘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같이 하는 거야. 먼저 x방향으로 이만큼 가고 y방향으로 이만큼 간 후에 그럼 뭐가 돼?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2는 0이 됐고 얘를 다시 y는 x 대칭하면 어떤 직선이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면 어떤 직선이 되는가? 그럼 평행이동부터 해서 이렇게 했죠. 얘를 y는 x 대칭 시켜. y는 x 대칭은 뭐가 바뀐다고?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된다고 했잖아.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되니까 3y 더하기 2x 마이너스 12는 0이 되는 것이죠. 그죠? 좀 이쁘게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대로 하면 돼. 그대로. 어려울 게 없어요. 뭐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도 똑같이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자 거기 234페이지 유형 12번. 이 유형 11번까지는 다 요거예요. 점이든 도형이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그냥 시킨 건데 그래서 시킨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기본적인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해서 일단 파트 1도 했고 앞에 1333번 맨 앞에 도형이동 있죠? 그걸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오늘 좀 풀고 한 날이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